안녕하세요. 상론 읽기를 진행하는 정수년입니다. 3회에 걸쳐 말씀드리고 있는 계룡병은 증상과 병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 이 38편의 소결로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계룡과 정후가 유사한 장결병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병은 열실계룡과 한실계룡으로 나눌 수 있고 열실은 다시 대계룡과 소계룡으로 구분합니다. 대계룡은 수사와 열사가 흉격이나 완복에 결실한 병입니다. 태양병이나 소양병을 오화하는 바람에 표사가 리로 들어가 열화하며 병소 부위의 수사와 결합하고 있는 기전입니다. 이처럼 대계룡은 오치 또는 육경병증이 길어지면서 발전하여 조성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흉격 완복의 통통이 위주인 병입니다. 대계룡병은 병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상중하 세수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대함흉환을 사용하는 상부에 발생한 상위의 계룡병은 항역강여 유경상, 한출, 흉통, 등기, 변조를 임상 특징으로 합니다. 병의 위치가 상위이므로 완만하게 공화하기 위해 대함흉환의 준약 완공을 이용합니다. 병의 위치가 중에 있는 위중의 계룡병은 심화통, 안지습경, 맥침긴, 경내구통이 임상 특징이며 대함흉탕으로 설혈 축수 파기랍니다. 하부에 위치한 계룡병은 종심하지 소복 경만이 통 불가근이 임상 특징이며 병세가 중하고 급하며 대함흉탕으로 열과 수를 하스라히 몰아내고 결체를 깨뜨리게 합니다. 소계룡병은 대계룡에 비해 병세가 가볍습니다. 심하지 않은 담열이 심화에만 결착하고 있기 때문이며 누르면 심화에 안통이 있습니다. 소계룡의 맥은 부활인데 부맥은 이열을, 활맥은 담을 나타냅니다. 소함흉의 탕의 청열, 재담, 개결로서 치료합니다. 열실계룡과 비교되는 한실계룡의 다른 점은 열사가 아닌 한사와 담수가 흉격 완복에 결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계룡증과 마찬가지로 흉안부에 통통이 있으나 태양병이나 소양병에서와 같은 열상은 없습니다. 이때는 한실을 온화하는 산몰 소백산을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대함흉탕의 응용에 대해 항만산 선생의 의견을 교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북경대 제6의원에서는 대함흉탕으로 장폐색을 치료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복막 자극증을 동반하지 않는 장폐색을 계룡병이라고 진단할 수 없으므로 변증에 따라 이 방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함흉탕을 확대하여 응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임상에서 방제를 사용할 때 상언론에서 논술한 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오릉산 같은 경우 전신다처의 조직간극에 형성된 수액 내류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내수종에 사용하기도 한다. 저는 수액 내류나 수종은 태양 축수증이 아닌데도 응용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대함흉탕증은 범위가 여러 곳이며 현대의 장폐색에 이 방을 응용하지만 또한 이 정후가 계룡병은 아니다. 대함흉탕을 응용하는 장폐색은 잡병 중의 실증성 복만인데 대개 장벽의 혈액순환 장애나 복막 자극증이 없고 전신성 발열도 없으며 다만 복만, 복통, 구토의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복만이 감하지 않고 감소하도록 조금일 뿐인 복만, 불감, 감 부족원의 잡병 중 실증인 것이며 대함흉탕은 이 잡병의 실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핵성기탕을 사용하여 소복극혈, 월경실조, 경식황조를 치료하는데 이 병증도 태양축혈증이 아니지만 임상 응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이는 도핵성기탕을 장도의 적혈에도 응용하여 사용하는 것과도 같다. (129조에서는) 장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룡과 증상이 비슷한데 음식이 여전하고 가끔 설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장결은 내장의 양기가 허시하여 엄한의 사기가 내부에 응결한 병기이며 전기가 쇠약한 가운데 사기도 실한 병입니다. 이에 비해 기lun은 순실증이므로 전기가 쇠약하진 않습니다. 여기lun상이라며 기lun과 정상이 유사하다고 한 것은 흉격 완복의 동통이 있기 때문이며 이 동통 역시 안압을 거부하는 실증입니다. 음식력으로 음식이 예전하다고 한 것은 사기가 장에 있고 부위에 있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은외의 뜻으로 소도천공이 이야기한 미만성 복막염과 같은 기lun병은 음식이 예전하지 못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시하리로 가끔 설사하는 것은 내장의 양으로 인해 비의 운화가 실조되어 음한도 온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외의 뜻으로 기lun에는 하리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촌맥이 부인 것은 한사가 외부에서 유래한 것을, 관맥이 소세인 것은 음허를, 친맥은 양의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양기가 허약하여 고동력이 약해진 상태인 것이며 친맥은 또한 병소가 리이며 긴맥은 병성이 한성이며 동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곧 본증의 병기는 뇌장 허세에 의한 음한의 내부 응결이므로 설태가 백색이며 윤활합니다. 양으로 인해 한이 응결하였으니 전기는 쇠하고 사기는 실하여 공보가 모두 어렵습니다. 공항하면 전기를 상할 것이 두렵고 보하자니 사기에 조력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lun과 장결의 비교입니다. 기lun과 장결은 한열과 허실의 다름이 있다. 병기상 기lun은 한열의 사기와 유형의 담수가 흉격 완복에 결합한 것이다. 장결은 내장의 양기가 크게 허하여 엄한이 장에 응결된 것이다. 정상에서 기lun은 심화경만, 동통그안, 분응식, 대변조결이 나타나고 장결도 심화경만, 동통을 나타내지만 단 음식 요구하고 시시하리 한다. 기lun은 설태가 황조인데 장결은 설태가 백활이다. 장결증의 치료 금기 및 위중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장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30조에서 장결 무양증, 부왕내한열, 긴반증, 설상태 활자, 불가응냐. 장결에 양증과 왕내한열이 없다는 것은 태양병의 발열, 양명병의 열증, 그리고 소양의 열이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삼형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자가 잠잠하게 있다는 것도 양증이 없는 것이며 설태가 윤활한 것은 양으로 인해 한습이 온화하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가온백은 상한내수집에서 기lun과 장결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습니다. 기lun은 양사가 하함한 것이므로 당연히 양증이 하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맥이 침긴이라도 공황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장결은 응결이 점차 쌓여 음증이 된 것이며 오한의 양기가 이미 쇠갈한 것이다. 외부에 분조와 조열의 양증이 없고 설상에 황흑, 망자의 태가 없다. 만약 경만의 정이 있더라도 공격할 수 없고 이중탕과 사육배로 온지하면 아직은 살 수 있는 뜻이 있다. 이번에는 장결병의 위중증을 통해 정맥을 알아보겠습니다. 167조에서 병협파 소유 비연제 제방 통연소복 입은근자 차명 장결 사. 본주의 묘술한 장결증의 소유 비는 한사가 내영하고 기혈이 옹결하며 병증이 오래되어 발생한 종계를 말하는데 현대의 거대 간비 또는 간비 종류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종계에 따른 동통이 소복부까지 방산되며 추금증 또는 추경증이라고도 하는 음근의 연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혈이 고갈된 혈허세와 진장의 세미가 합하여 경맥구련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단순한 추금증이라면 회음, 관은 기에 뜸을 하고 조양산한의 약을 제방하여 치료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장결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lun과 장결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위장병의 대표적인 반화사심탕류의 본적인 심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